폭행으로 이제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그 이제 의사의 과실이 경합이 돼서 그 환자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랬을 때 의사가 치료를 뭐 과실이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더라도 애초에 일단 그 병원으로 실려오기 전까지 그 환자를 두들겨 팬 그 폭행의 범죄자들은 당연히 처벌을 해야죠. 그 사람들의 그 원인이 당연히 그 원인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때려서 그렇게 해서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까지 와가지고 치료를 받게 된 거니까. 그래서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더라도 그 애초에 그 환자를 두들겨 팼던 폭행을 저질렀던 그 범죄자들에게도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뭘 잘못했을 때 의사의 과실에 더불어 환자의 과실이 콜라 김밥을 먹은 것처럼 환자의 과실이 더불어 된 경우에도 의사의 책임을 역시 인정했고요. 때문에 나중에 어떤 발생한 그런 사정들로 인해서 그 앞사람의 그 죄가 면책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말이 안 되죠. 네. 당연한 이야기들이고, 뭐 2015년도 판례였는데 뭐 복막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못한 거예요, 의사들이.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게 뭐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고 책임져야죠. 책임져야 되고, 그 이후에 환자가 뭐 이렇게 입원 지시를 좀 어기거나, 왜 입원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입원해 있기 싫어가지고 집에 가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지시를 무시하고 기가를 했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그런 과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판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4번에 대한 판례는, 이거는 뭐 정확히 들어맞는 판례를 갖고 온다기보다는 그냥 이 판례가 떠올라서 이거 세월호 판례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읽어볼 만한 내용이 많죠. 전화 판례이기도 하고, 내용이 굉장히 부작위에 대해서 많이 어떤 저기를 한 거죠. 네. 그 혼자 도피한 선장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저기 한 건 아니지만, 그 혼자서 그렇게 도피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거나 다름없다. 형사법적으로 다름없다. 네. 그렇게 본 거죠. 자기와 다름없다. 부작위가 마치 자기로 살해 행위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게 이게 이 판례의 포인트죠. 그래서 처벌을 했던 사안이죠. 당연히 처벌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조리상 자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쵸, 상식적으로 사회상규상 사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연히 그 선장에게 그 아이들을 두고 와서는 안 된다는, 네, 그런 게 당연히, 그쵸, 이 보편타당한 인간이라면, 네, 보편타당한 인류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네, 그랬던 내용들이죠. 굉장히 그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가슴 아픈 것과는 별개로. 그래서 아마 2차 시험에도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시간이 많이 꽤 이제 지났기 때문에. 4번,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갑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려가지고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답니다.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은 어느 날 새벽에 문이 열린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 안에 들어오자, 당연히 남편이겠죠. 그래가지고 고의로 컵을 집어 던졌대요. 네. 남편을 맞출 생각이었던 거죠. 네. 던졌는데 이제 남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이쿠하면서 쓰러진 소리가 나서 가서 불을 켜보니 A가 아니라 칼을 든 B였답니다. 강도였어요. 네. 자, B는 강도를 하기 위하여 갑의 집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답니다. 네, 친절하게 이제 강도범이라고 이제 마지막까지 딱 매듭을 줬어요. 자, 이랬을 때 이 갑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갑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어떻게 범죄가 성립하냐에 대한 거죠. 제 학설 문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는 학설로만 문제를 내진 않았어요. 그래서 학설로만 문제를 냈다고 봐야 되나? 네. 아무튼 자, 지금 이 갑이 지금 남편인 줄 알고 던졌는데 나중에 불을 켜보니 저기죠. 자, 이거는 일단은 객체의 착오입니다.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등에 업고 있던 아이가 맞았다. 그거는 휘두르는 과정 중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방법의 착오라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인 줄 알고 냅다 후려 갈겼는데 나중에 보니, 불을 켜보니, 나중에 보니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더라. 이거는 그 상대방 객체가 착오를 일으킨 경우죠. 그리고 객체가 착오했던 경우에는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이 항상 나오는데,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고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객체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이 결론이 똑같다,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과 똑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번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 여기까지 맞아요. 객체의 착오입니다. 방법의 착오 아니에요. 방법의 착오는
냅다 휘둘렀는데, 누구를 맞추려고 휘둘렀는데, 이게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그 사람이 안 맞고 그 옆에 있던 누가 맞았다. 그런 게 방법의 착오입니다. 예, 과정상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이거는 완전히 누군 줄 모르고 그 사람인 줄 알고 오인해가지고 컵을 던지고 빠따를 휘둘렀는데, 아이고 나중에 불 켜고 보니 다른 사람이네. 이건 방법의 객체의 착오죠. 네, 상대방의 착오. 여기까지 맞고, 다만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든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든 객체의 착오인 경우에는 결론이 같습니다.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으로 가야죠. 법정적 부합설, 법정으로 정해진 그 결론과 일치하면 그대로 처벌하겠다. 이 갑은 지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컵을 집어 던졌어요. A를 다치게 하겠다는 의도로, 고의로 자기가 의사를 가지고 행위 반가치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컵을 집어던진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죠. 그렇게 행위를 했고, 결국 A가 아닌 B가 맞았지만 어쨌든 B가 컵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서 상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법에 정해진 대로 상해죄가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B에 대한 그 상해죄가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D가 틀렸네요.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든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든 B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라고 해야죠. 이렇게 A 따로 B 따로 해가지고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이거는 구체적 부합설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데, 이거는 방법의 착오일 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이 결론이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결여된 사례로,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없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니? 이러한 때에는 행위 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 반가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능 미수범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이것도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능 미수로 해야 된다, 아니고 그 죄를 물어야 된다 라는 그 학설이 나누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견해에 따를 경우에는 불능 미수가 되죠. 네. 이거 너무 그냥 좀 국어적으로 불능 미수범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르면 당연히 불능 미수로 되겠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갑이 만약에 이 B가 강도가 들어온 걸 알고 갑이 정당 방위 행위로 B에게 빠따를 휘두르거나 컵을 던졌어요. 여기처럼. 이거는 옳은 행위죠. 말 그대로 정당 행위예요.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왔으니까 주거침입 플러스 나한테, 지금 갑은 남편 A라고 했으니까 갑은 그러면 여자잖아요. 아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강도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 입장에선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 지금 낮인지 밤인지는 안 나왔네. 아, 새벽이라고 그랬죠. 네. 더군다나 또 새벽이에요. 새벽에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당연히 정당방위 해야죠. 방위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강도인 걸 알고 이렇게 컵을 던졌으면은 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든 어쨌든 빠따로 휘둘러도 되죠. 네. 지금 새벽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당방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B가 강도인 걸 알았을 때고, 지금 이 사람은 남편 A한테 그 컵을 던질 목적으로 던진 거잖아요. 근데 마침 들어온 사람이 그 강도였던 것 뿐이고, 만약 강도가 아니고 남편이었을 수도 있고,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강도였기 때문에 이 갑이 뭔가 조금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 분위기가 조성된 것 뿐이지, 갑이 이렇게 지금 누구를 다치게 하겠다는 고의로 컵을 집어 던진 행위는, 이거는 옳지 않은 행위라는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위험성이 있는 행위예요. 그럼 이거를 위험성이 있는 행위니까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강도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강도임을 알았더라도 어차피 컵을 던져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 행위고 정당 방위로 인정되니까, 그러면 이걸 굳이 처벌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랬을 때 그 주관적 정당화 할 수 있는 그 주관적인 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학설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네가 B가 강도인 걸 알고 컵을 던진 거면 얼마든지 괜찮아. 근데 넌 지금 강도인 줄 모르고 일단 컵부터 집어 던진 거잖아. 또 그거는 되게 위험성이 있는 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 너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던진 거기 때문에 너 그거는 처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상해죄로 책임을 묻겠다 이거죠. 비록 다친 사람이 강도였을지라도 그거는 결과적으로 강도였던 것 뿐이고, 강도가 아닌 옆집 사람이거나 남편이었으면 그거는 그럼 괜찮나? 컵을 집어 던진 거 행위 자체가 옳지 못한 행위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쳤는데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상해죄의 책임을 지겠죠. 비록 강도를 다치게 한 거여도, 나쁜 강도를 한테 컵을 집어 던진 거지만 위험성 있는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